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문 하시마섬.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 근처에 위치한 섬으로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 왜곡 등의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 군함도사를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 1950에서 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되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일본 3대 재벌 기업 집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무렵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군수물품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 명을 강제 노역시킨 주범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 조약 이후 조선 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습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은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고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고 일본제철 주식회사는 1934년 1월경 설립되어 일본 가마이시, 야하타, 오사카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식민지 주민들과 전쟁 포로들이 군함도에 강제징용되어 끌려왔는데 그중 조선인은 징용 및 요시다 합숙소 노동자가 도합 500에서 600명 정도였으며 자의로 온 조선인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80명 정도 있었는데 자의로 온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제철이 낸 공업 모집 광고를 보고 오사카 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온 것입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당시 조선인들은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문이라고 불렀으며 섬 자체도 지옥섬 또는 감옥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받은 대우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군함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조선인들이 여럿 있었으나 험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발각되어 총살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기껏 파도를 헤치고 탈출에 성공해도 다다른 곳은 전시 상태의 일본 본토였고 즉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옥섬 하시마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를 쓰면 엄청난 처벌과 학대를 받았고 하루에 16시간을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갱도에서는 끊임없이 붕괴며 가스 누출과 출수 사고가 터져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시신은 나카시마 섬으로 옮겨져 화장되기를 반복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식량 사정도 안 좋았습니다. 밥 대신 콩깻묵을 먹어야 했는데 이건 식민지인 만주에서 생산한 콩을 군수용 기름으로 짜고 남은 찌꺼기였으며 그마저도 썩고 곰팡이가 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인은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12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감독들은 조선인을 짐승처럼 취급하였고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죽격대로 후려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조선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되었고 끊임없이 파고 내려간 갱도는 지하 1000m에 달했으며 그마저도 좁은 터라 기어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안전 대책을 강구할 리 없으므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외에도 가스가 차고 해저 탄광이라 습도도 엄청 높았으며 폐수로 인한 염분이 있는 지하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것은 헬멧과 고무줄, 속옷, 콩깻묵뿐이었습니다. 고무줄은 가파른 경사에 떨어지지 않게 서로를 묶는 용도로 쓰였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조선인들은 맨몸으로 속옷만 입고 일을 했습니다. 어릴수록 좋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납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납치된 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에 태워져 지옥 섬으로 향합니다. 검은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나이 어린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은 개미굴이란 갱내 깊은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16시간 이상씩 작업하게 했습니다. 비좁은 탄광에서 일을 하려면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경 채광이 안 되어 항상 컴컴했던 사택 집안이 갑자기 혼해졌습니다. 폭음도 없고 미군기가 날아가는 소리나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집에 갈 수 있다. 모두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가사키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잔해와 시체를 치우는 일을 반복하였고 강제 노역의 대가는 역시나 한 푼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양손엔 청소도구를 쥔 채 도시 청소 작업에 일제히 동원되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처음 선 밖으로 나온 조선인들은 방사능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 조선인 징용 피해자 중 약 2만 명이 피폭되었고 1만 명이 폭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공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미쓰비시가 과거 하시마성 강제징용에 대해 어떤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과거의 언급과 한일 기본조약의 근거에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쓰비시의 사회이사인 오카모토 유키오는 국가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기본적으로 1910년 이후 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국가가 자국민을 징용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도의적으로 잘못되었으나 법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발언입니다. 둘째로 미쓰비시 그룹에 대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한일 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소멸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미쓰비시는 중국의 2차 대전 기간에 중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징용 노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입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한국은 애시당초 개인 및 국가 단위의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 배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또는 존재했더라도 이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배상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재단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배상하게 된 거죠.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죄했고 새로운 사죄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노역자는 모두 약 2600만 명이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치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기업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강제 노역자들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 대우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나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자 1998년 연방의회에서 재단 설립이 결의됐고 그 이듬해 이들에 대한 배상안이 발표됐습니다. 1999년 12월 요하네스 라우 당시 독일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 왜 사과하는지 솔직한 표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 범죄 피해자에게 실제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 명의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진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행해진 잘못이 잘못되었다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독일 지배하에서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독일 국민을 대신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독일처럼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